자, 상하함수 들어가 볼게요. 상하함수 가기 전에 먼저 대략적인 얘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각이라는 게 있어. 각. 각이란 건 사실은 도형이거든. 각이란 건 무슨 도형이냐면 반직선 두 개의 시작하는 점이 마주친 도형을 각이라고 불러요. 각이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각이 아니고 각의 크기인 거고, 각은 반직선 두 개가 시작하는 점을 같이 해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각 중에 각 XOP라는 애들을 특별히 얘기를 할 건데, 시작하는 점을 뭐라고 하시고요. 마치 X축에 원점부터 시작해서 커지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애 있잖아. 얘를 OX라고 하시고,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시작하는 선이다 해서 시초선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자,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서 OP가 OX서부터 쭉 돌아가요. 오케이? 자, 이 OP를 움직이는 아이야. 움직이는 아이, 그래서 동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OP라는 동경이 OX부터 돌아간 크기. 자, 이 크기를 우리가 각의 크기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거기 네모박스 보면서 정리를 하자면 각 XOP의 크기는 반직선 OP가 고정된 반직선 OX의 위치에서 점 O를 중심으로 반직선 OP 위치까지 회전한 양을 각의 크기라고 정해요. 자, 그래서 동경 OP가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하는데, 우리 사분면에 이름을 붙일 때 1, 2, 3, 4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해졌지, 그치? 마찬가지인 거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 양의 방향이라고 정하시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음의 방향으로 정하십시다.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항상 돌아가는 건 사분면 생각하면 쉬워요. 사분면이 1부터 시작해서 2로 이렇게 돌아가잖아.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잖아. 걔를 플러스 방향으로 생각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봐봐. 30도만큼을 돌았어. 360도를 다 돌고 나서 다시 한번 30도를 돌았어. 그럼 390도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위치가 다르지 않지? 다시 0부터 시작해서 30도만큼 돈 양이나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30도만큼 더 간 양이나 땅이 멈췄을 때 그 돌아간 각의 크기에 동경 OP의 위치는 동일하지, 그치? 아, 그래서 저 위치를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한 바퀴를 도나 두 바퀴를 도나 세 바퀴를 도나 동경 요 위치가 시초선에서 플러스 30도만큼 돌아간 위치라는 건 동일할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양의 방향으로 0도서부터 360도까지를 돌아간 양을 알파라고 해서 기준으로 삼고, 그 알파도에다가 뭘만큼을 곱해요?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를 돌았냐에다가 더하기 알파도라는 게 이 동경 OP의 일반적인 위치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별거 없어. 자, 지난번에 지수 로그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랬잖아. 그치? 삼각함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건 수열이 어려워. 킬러 문제들 15번은 작년 올해 6월, 9월 모의고사, 수능 전부 다 수열이 나왔어요. 수열을 추측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삼각함수나 지수함수, 롱함수에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면 어렵긴 한데 킬러 문제, 준킬러 문제로 나오기까지는 수열 쪽이 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말해서 머리가 좋아야 이해하는 게 아니야. 이쪽은 다시 수열을 머리가 좀 좋아야 되기는 해. 그럼 뭐 극복해야죠. 어떻게. 이쪽은 낯살 뿐이야.
처음 들어서 용어들이 좀 다른 안 들었던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낯선 것 뿐이지 어려운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일반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좋아. 그러면 자 얘를 선생님이 30도 하고 390도 하고 읽었잖아. 360도 한 번 하면 360도, 두 번 하면 720도, 세 번 하면 1080도, 네 번 하면 1440도. 이 정도는 익숙하게 익혀놓자. 그래서 자 360도 더하기 30인 390도도 똑같은 애고 750도, 1110도, 1470도가 다 위치가 동일한 아인 거야. 알겠죠? 좋아요. 4분면의 각은 원래 4분면이랑 똑같대요. 1, 2, 3, 4분면이야. 그러면 1, 4분면에 있는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 얘는 그걸 세타라고 한번 표현해 본다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빵도에서 360도 n에서 360도 n 더하기 90도까지가 1, 4분면에 있는 각이겠지. 2, 4분면에 있는 각은 더하기 90도부터 더하기 180도. 뭐 더 해야 돼? 뻔하지 그지? 180에서 270, 270에서 360도 사이까지가 각각 1, 2, 3, 4분면이 되겠네. 안 어렵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129페이지 밑에 있는 게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라인데 사실 수능이 나오질 않아. 모의고사 나오지도 않아. 왜 배워요? 내신에는 나와요. 그리고 센에도 나오지. 에이. 자, 이거는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각도에 대한 감을 좀 익혀보자 라는 의미로 처음에 연습하는 걸로 많이 나와요. 자, 볼게요. 여기 그림이 싹 다 잘못돼 있어. 이런 식이면 45도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떡해. 쌤이 가르칠 때니까 밑에다가 그림을 다시 그리세요. 일단 동경이 일치할 조건이야. 일치할 조건이면 x축 y축을 그린 다음에 각이 동경이 일치해. 자, 얘가 애초에 각 알파라고 합시다. 근데 일치해? 얘를 360도만큼 돌리고 다시 여기로 왔어. 얘를 베타라고 해보십시다.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자, 이제 앞으로 관계는 더한 거 아닌 빼기야. 더하기 아닌 빼기야. 살짝 아니야. 더하기 아닌 빼기야. 봐봐. 더하거나 빼서 x축이 되든 혹은 y축이 되든이야. 다시 두 개를 더하거나 빼서 x축 아니면 y축이야. 더할까 뺄까? 딱 봐도 빼겠지 그지? 베타가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한번 알파만큼을 빼버리면 x축의 양의 방향이 되잖아. 그지? 아, 빵도가 되는 거야. 빵도.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알파에서 베타만큼을 뺀 것이 360도 n이겠구나 인 거야. 오케이? 알파를 좀 더 큰 각으로 쓰자. 자, 얘를 알파라고 하시고 얘를 베타라고 하시면 양의 방향인 게 아무래도 좀 익숙하니까. 자, 얘는 뭐라고? 일치한 거야. 두 번째는 뭐를 해볼 거냐면 두 동경이 일직선에는 있는데 방향이 반대야. 뭔 말이야? 자, 얘가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45도 말고 조금 누워서 그리든 조금 세워서 그리든 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알파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베타래.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일어나. 아이고, 일어났어. 훌륭해. 자,
어떻게 하라고? 두 개를 어떻게 한 게? 두 각을 얘가 뺐잖아. 얘도 빼는 거야. 알파만큼을 갖다가 빼기 베타라는 게 뭐냐면 베타만큼 되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빼기라는 게 아까 플러스 방향은 이 방향이고 자 마이너스 방향은 이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시계 방향만큼 돌아오면 되잖아. 요렇게 마이너스 베타만큼을 돌아오면 베타만큼을 요렇게 돌아온다면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오는 거잖아. 돼요? 아하.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게 바로 뭐라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애가 360도 n 더하기 180도가 되는 거야. 안 어렵다, 그지? 자, 이거는 어떤 경우라고? 하나는 일치한 거고 두 개는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인 거야. 할 수 있다, 그지? 또 해볼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도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일 조건을 한번 해보래. 그래? 자, 세 번째는 X축 대칭을 볼 건데요. 자, 뿅뿅 X축 대칭. 얘가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도록 그리는 거야. 45도가 아니라 X축에 붙든 Y축에 붙든 좀 더 각도를 평범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 알파야. 그래? 그리고 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베타야. 그럼 알파랑 베타랑을 어떻게 하면 360도 아니면 180도가 나올까? 두 개를 더하는. 그치? 알파만큼을 가고 베타만큼을 더 간다면. 그치? 보여요? 따라서 이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360도 n인가. 자, 네 번째는 뭘 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야? Y축 대칭인 걸 할 만하겠다. 그치? 해보자. Y축 대칭이야. 똑같아. 방금 전에 했던 모델로. 자, 이렇게고 이렇게고 얘기를 해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게 알파였어. 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간 게 베타였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누가 되겠어? 두 개를 더한다면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한다면 그 값이 바로 뭐가 된다? 360도 n 더하기 알파만큼 가고 베타만큼 또 가고 180도가 된다. 되지? 자, 따라서 일치하거나 방향이 같은데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그 각각이 어떻게 된다고? 360도 n이거나 뺀 것이 360도 더하기 180인 거고 X축 대칭이거나 Y축 대칭이면 더한 것이 360도가 되거나 360도 n 더하기 빵도니까 360도 n이 되거나 거기에 X축의 음의 방향인 360도 더하기 180이 되거나. 그지? 자, 한 가지만 더 하자. 한 가지만.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y 이퀄 x 대칭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y 이퀄 x 대칭. 봐봐. 얘를 이게 y 이퀄 x야. 그러면 얘가 알파가 요렇게 돼 있어. 그리고 베타가 여기 요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간 애가 알파야. 자, 요만큼 간 게 베타야. 알파랑 베타랑을 더하겠니 빼겠니? 더한 i가 이번엔 누가 되는 거야? 굉장히 독특해. Y축의 양의 방향 90도가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다, 그치? 얘는 어떻게 하라고? 자,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i가 360도 n 더하기 90도가 된다. 90.
되죠? 어우, 좋아요. 자, 그림을 45도랑 비슷하게 말고 거기 있는 그림들을 다 고쳐놔. 예쁘지 않아. 도대체 한눈에 안 들어와. 그치? 얘를 딱 보면 아, 얘를 더할지 뺄지가 한눈에 보이잖아. 얘들은 45도라고 해놓으면 더할지 뺄지가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고쳐놓으란 이유는 너희가 평상시에 할 때도 안 되겠다 싶으면 한 번만 해보면 돼. 그러면 아, 얘가 더할지 뺄지가 좀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님이 그렸던 것처럼 좀 한쪽에 극단으로 치우치게 그려보면 좀 눈에 보이지. 안 되겠으면 내가 유도해 보는 거야. 알겠죠? 자, 130페이지 개념원리 익히기 한번 해보세요. 자, 필수예제 보자. 필수예제 1번. 일반가. 다음 가격 크기를 360도 n 더하기 알파도로 표현할 때 알파는 0도부터 360도 사이. 알파 값이 가장 작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첫 번째로 뭐라고 써있어? 마이너스 500도, 마이너스 300도, 마이너스 100도, 400도, 700도라고 돼 있어요. 얼마만큼을 던져버리면 되냐면 360도만큼을 던져버리는 거야. 근데 플러스 각이 되도록 던져버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500이잖아. 마이너스 720도 더하기 220도라고 쓸 수 있잖아. 앞에 있는 일반각은 360도의 배수만큼을 묶음해서 던져버리라고. 그러면 알파각이 얘는 200도가 되는 거죠. 220도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60도가 되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플러스 260도가 되면 되겠고 360도 더하기 40도가 되면 되겠고 얘는 쌤 720도에다가 마이너스 20도면 안 되나요? 이건 조금 곤란해. 그치? 근데 생각은 이렇게 해주는 게 더 편하겠다. 그러면 360도에다가 340도가 되면 되겠네. 얘는 그래서 알파가 제일 큰 아이. 우리가 원하는 답은 400도. 4번이 되겠다. 그치? 괜찮죠? 자, 필수예제 2번 가보자. 필수예제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타가 1사분면을 가기래요. 그러면 얘를 0도부터 자 90도겠네요 라고 쓰면 땡이야. 왜일까? 1사분면을 가기는 몇 바퀴 돌아선지를 모르잖아. 그치? 일반각으로 표시하셔야 돼요. 따라서 360도 n 더하기 0도에서 360도 n 더하기 90도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아요. 쌤 뒤에 있는 0도는 안 쓰면 안 돼요?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아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쓴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어딘지를 얘기하랬으니까 3분의로 나누는 거야. 얘는 120도 n이 되겠고 이쪽은 120도 n 더하기 30도가 되는 거야. 자, n 대신에 몇을 대입하면 될까? 자연수부터 시작합시다. 혹은 0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자, n 대신에 0 넣고 1 넣고 2 넣고 정수니까 그 n이 음수여도 상관없다지. 그치? 근데 가장 다루기 쉬운 게 0이니까 0부터 해보면 자, 3분의 세타가 0도서부터 30도 사이야. 1사분면을 가기겠다. 그지? 자, 3분의 세타가 1이야. 그럼 120도서부터 150도일 테니까 이거 몇 사분면이야? 0도부터 90도부터 180도 사이니까 2사분면이 되겠다. 그지? 자, 이때는 3분의 세타가 n이 2가 될 테니까 240도에서부터 2가 될 테니까 240에서 30도 하니까 270도 3사분면이 되겠네. 자, n 대신에 3을 넣으면 무엇과 똑같아지는 거야? 이 i랑 완벽하게 동일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랬어. n 대신에 3을 넣었더니 얘가 360도 n 360도 n 더하기 30도니까 이 i랑 똑같아지는 거라고.
3으로 나눴으면 3개 대입해보면 끝인 거고 2로 나눴다면 2개 넣으면 되고요. 4로 나왔다면 4개 단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필수예제 3번인데요. 필수예제 3번은 세타하고 5세타의 값이 일치할 때 세타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어요. 좋아요. 세타와 5세타의 동경이 일치하는데 세타는 0도서부터 360도 사이에 있대요. 그래? 일치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살짝 그려봐. 자, 세타가 있는데 5세타가 얘랑 똑같대. 알파하고 세타하고 5세타의 값이 일치해. 2개를 어떻게 한다? 뺀다. 따라서 5세타에서 세타를 뺀 i가 어디로 와 있어? 자, 돌아간 다음에 다시 돌아왔더니 x축의 양의 나누 360도 n이다. 이건 거잖아. 그지? 응? 자, 그래서 4세타가 360도 n이니까 세타는 90도 n이겠구나. 그래요? 근데 세타의 범위가 0도부터 360도가 돼야 돼. 그럼 n이 0은 건 이 안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n이 1일 때 세타는 90도 되는 거고 2일 때 180도 되고 3일 때 자, 270도까지 요렇게 각이 나오는 얘가 각인 거야. 2일 때, 3일 때. 안 어렵죠? 자, 이제 호도법이란 걸 합시다. 여기까지는 몸풀기. 각도를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360도라는 게 뒤에 각도에 도라는 단위가 붙기 시작하잖아. 우리가 맨 처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밑을 축소시켜서 지수의 실수를 넣을 수 있을 때까지를 변화시켰잖아. 마찬가지인 거야. 삼각함수도 지금 배우는 애들로 나중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최대치수를 구할 거고 방정식, 부등식까지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막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까지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걸 다 이제 풀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단위를 처치를 해야 돼. 각도에 도라는 단위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골치 아픈 거야. 20도, 30도, 40도 이게 아니라 그냥 실수값을 넣고 싶은 거야. y = sin x, y = 탄젠트 x. 그 x가 각도의 단위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수학자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각도를 실수로 표현하는 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고민해낸 게 바로 호도법인 거야. 오케이? 자, 호도법은 뭐냐면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아니야? 날 봐 그럼. 날 째려보고 있어. 자, 뭐냐면 원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잘 그렸어. 원의 중심이 있으면 각도를 있잖아. 각도를 반지름이 있는 게 내가 각도를 세는 단위로 어떤 걸 어떤 걸 지금 도입을 했냐면 반지름만큼 돌아간 각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개미 다리, 개미 똥꼬에 물감을 묻혔어. 그래서 원의 원주에 되어 있는 길을 따라 움직이라고 했어. 자, 개미 발바닥에 물감을 묻히고 얼마나 묻으려나. 그리고 개미 잔인해. 개미 이렇게 머리 가슴에 있잖아. 여기 다리가 어디쯤 있지? 몰라. 자, 여기쯤에다가 실을 묶었어. 실을 묶어서 반지름만큼 간 길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물감도 칠해져 있고 개미는 여기서 딱 멈췄어.
반지름만큼간 그 위치에 딱 찍어서 얘를 동경의 위치라고 잡고 각도를 쟀어. 얘의 각도를 딱 재서 이 아이를 1라디안이라고 정하기로 했어. 오케이? 반지름만큼 간 거리를 1라디안이라고 정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자, 저걸 정할 수 있었던 근본은 뭐냐면 우리 원주 있잖아. 원주는 항상 그 길이가 어떻게 되지? 반지름의 2파의 배지. 반지름의 2파의 배야. 따라서 반지름만큼 간 각도를 우리가 1이라고 막 정해준다면 원주를 반지름이 1인 원의 원주의 길이가 2파이고 그 각도 전체 다 돌아간 360도를 2파이라는 단위로 표현해낼 수가 있게 된 거야. 오케이? 반지름의 2파의 배야. 그러면 2라는 게 귀찮으니까 우리가 얘를 반지름 반원만큼을 잘라서 생각을 해볼까? 반지름만큼 자르면 얘는 반지름의 몇 배가 되겠어? 파이 배. 전체 원이 다 들어가면 반지름이 2파이 배라며. 그럼 반원만큼만 들어가면 파이 배겠네. 자, 파이는 근사값이 뭐더라? 우리 첫째 꼬꼬마가 파이에 원줄에 뭐 19장까지 외웠다가 여기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3.14159 어쩌고저쩌고잖아. 응? 3보다 살짝 크다이가 파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반지름만큼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조금 더 가는 거야. 그러면 180도에 딱 가서 닿는 거야. 오케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각도를 반지름으로 반지름의 몇 배만큼이다 라고 구하는 법이라고 해서 호도법이라고 표현해요. 호도 맛있겠다가 아니라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인 거야. 호의 크기. 자, 이 호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의 몇 배냐에 따라서 반지름만큼 갔으면 1, 반지름의 2배만큼 갔으면 2, 반지름의 3배 갔으면 3, 반지름의 파이배만큼 갔으면 파이라고 얘기해 주겠다는 뜻인 거야. 오! 방금 얘기가 나왔어. 180도를 몇으로 정의한다는 얘기야? 파이 라디안으로 정하겠다는 뜻인 거야. 근데 우리 왜 거듭제곱근 표현할 때도 세제곱근 4면 이렇게 표현하지만 세제곱근 5면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곱근 5면 그냥 이렇게 해서 3을 없앴잖아. 얘도 뭔가 더 쓰는 건 귀찮은 거야. 상용로그도 밑이 10인 로그는 로그를 안 썼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라디안을 안 쓸 거야. 단위를 안 쓰기로 작정을 했어. 오케이? 와우. 자, 라디안을 다시 한번 소개해 볼게요. 라디안. 오, 얘는 있잖아. 자, 레이디어스. 레이디어스라는 게 뭐지? 반지름이지. 그 다음에 앵글. 은 각도잖아. 반지름으로 각도를 잰다. 라고 해서 그 방법을 라디안이라고 해주는 거야. 안 적었겠다, 그치? 라디안. 레이디어스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재는 겁니다. 호도법.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진짜로요. 쫓아왔어? 자, 그러면 1라디안이라는 크기는 180도가 파이라면 파이가 3.14라면 그러면 60도라는 애는 다시 60도라는 애는 파이를 몇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90도는 다시 자 90도는 파이를 반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자, 60도는 파이를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45도는 90도를 한 번 더 나눠주면 되니까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30도는 파이를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요것도 이제 변화를 자유자재로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다 넣을 건 딱 하나야. 이 아이랑 이 아이랑을 곱하면 180 되는 거야. 3, 6, 18, 4 곱하기 45도 180, 6 곱하기 30도도 180. 안 헷갈리겠죠? 그치? 돼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정삼각형 있잖아. 정삼각형은 모든 각도가, 아니 모든 길이가 다 같지. 한 각의 크기가 60도지. 여기가 반지름 만큼인데 여긴 지금 둘러서 반지름이잖아. 자, 여기쯤에다가 뭘 잡을 거냐면 얘하고 얘를 연결한 길이가 반지름 R인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자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반지름이야. 직선 거리가 R이고 둘러싸고 한 거리가 R이면 이 각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크기가 몇 도인 거야? 60도잖아. 아, 눈에 보이나? 1라디안이 60도보다 조금 작은 각이야. 57. 얼마래요? 오케이? 자, 이거 알겠어요? 응? 둘러싸고 한 거리 직선으로 가려면 조금 더 요 각도 자체가 조금 더 커지는 거라고. 이해되죠? 그래요. 자, 133페이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호도법.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호 AB를 정할 때 각 A호 B의 크기를 중심각의 크기야, 그지? 1라디안이라고 하고 이걸 단위로 해서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한대요. 좋아요? 따라서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가 겁나 중요해요. 그냥 딱 뭐만 머릿속에 놔주면 돼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인 거야. 파이만큼 가면 180도다. 그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그럼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고 1도는 180도분의 파이일 텐데, 자, 가장 중요한 건 방금 전에 썼던 요거 자유자재로 얘랑 곱해서 180이 되도록 해주는 저거는 이제 삼각함수를 끝내는 단원까지 앞으로 한 몇백 번이 나올 거야. 하다 보면 외워져요. 자,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기. 뭐래? 60분법에서 나타냈던 애를 봐봐. 우리 방금 전에 일반각 어떻게 표현했었지? 360도 n 더하기 알파였잖아. 알파는 0도보다 크거나 같았고 360도보다 작은 i로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치? 0도일 땐 안 표현하면 되니까 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면, 얘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360도가 바로 아까 뭐라 그랬지? 2파이 r 생각해주면 절대 안 까먹어요. 반지름의 2파이 배가 360도잖아. 아, 2파이 n. 네, 2n 파이라고 보통 써요. 파이를 맨 마지막에 붙여주거든. 자, 그래서 자, 호도법으로 표현해주면 뭐가 된다고? 2n 파이 플러스, 이제는 알파라고 안 하고 보통은 알파도는 각도를 얘기할 때고 도라는 단위로 60분법으로 나타날 때 1도, 360도 이럴 때는 도로 표현하는데 라디안이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는 앞으로 세타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파이 사이인 거야. 각도를 안 써도 되니까 되게 편안하지 않아? 딱 쓸 때? 안 귀찮잖아. 따라서 만약에 4분의 17파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4분의 4파이가 2파이의 2배잖아. 따라서 얘의 일반각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2n파이 더하기 맨 마지막에 있는 4분의 파이만 붙여주는 게 일반각 표현인 거야. 얘가
4바퀴가 돌았든 10바퀴가 돌았든 I don't care. 일반각은 그냥 EM파에다가 더하기 뒤에 있는 세타값만 표시해주면 이게 일반각의 표현인 거야. 괜찮죠?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인데 잘 봐. 우리 부채꼴의 넓이 기억하시나? 자, 부채꼴 R이 있고 L이 있었어. 넓이 S는 2분의 1R L이었어. 기억해요? 자, 이걸 얘를 세타라고 표현해서 R과 세타로 표현하는 것까지를 한번 배울 거고 L을 R과 세타로 표현하는 법을 한번 배울 건데 각도에 대한 이 B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L일 때 이 L이 전체 원에 대한 비례 있잖아. 우리 그거 아나? 원주 있지, 원주. 부채꼴의 원주는 각도의 정비례하지. 각도가 커지면 호의 길이는 비례해서 커지잖아. 현은 그렇지 않아. 중학교 때 많이 했었지. 현은 비례해서 커지지 않지만 호의 길이나 넓이는 비례해서 커진다고. 그지? 따라서 부채꼴 호의 길이가 L일 때 전체는 2파이 R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부채꼴에 자 L일 때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그거랑 2파이랑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호의 길이고 전체 원주고 호의 각도고 이건 전체의 각도가 되는 거야. 그지? 아하. 그렇다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이렇게는 이렇게랑 같잖아. 2파이 2파이 날려주고 시작한다면 아하 L 이퀄 R 세타구나. 오. 봐봐. 호의 길이를 R도 길이 단위지 세타도 그냥 실수 단위인 거야. 각도가 안 붙어. 그러면 L을 R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이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공식이야. 2분의 1 곱하기 호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 맞죠? 자, 요 L에다가 뭘 넣을 수 있어요? R 세타를 넣었어요.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것도 자, 세타를 알고 반지름을 안다면 부채꼴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좋아?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5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개 곱해 3분의 5파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25 곱하기 3분의 파이. 자, 135페이지 얼른 한번 해보세요. 모르겠으면 질문해. 180도의 약수인 애들은 180도가 되는 걸 나누면 되는데 마이너스 315도라는 게 있어. 얘를 파이로 표현하고 싶으면 봐라. 항상 기본은 그거야. 180도가 파이다라는 게 기본이니까 자 1도는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야. 1도당 180분의 파이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15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하시면 된다고요. 사실은 얘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맞기는 해요. 이렇게. 그러면 도하고 도가 없어지면서 반과 라디안만 남는 거예요.